지난 시간에 저희가 just do it, 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면, 시작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면 바로 시작하세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 just do it, 고민 없이, 생각 없이, 망설임 없이 뭔가를 시작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Come joining us all, the feeling is here today. Come on now, let's go, caroling through the snow all day. We've been good, but we can last. Hurry Christmas, hurry now. 여러분 안녕하세요. 맘더 리더 새벽달입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저희 아들은 레슨을 받으러 스튜디오에 왔네요. 저는 주차장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이 성탄절에도 열일하시는 교수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여기 지금 오늘 날씨가 약간 흐려서 조명이랑 조명은 다 켜봤어요. 이거 켜놨다고 방전되진 않겠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차 안에서 찍는 거 지겨우실까봐 각도를 달리하면서 나름 변화를 주고 있는데 느껴지시는지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just do it, 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면, 시작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면 바로 시작하세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 just do it, 생각 없이, 망설임 없이 뭔가를 시작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역시 주관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으실 때 이 말이 논리에 맞는지, 일리가 있는지, 이해가 되는지 비판적인 시각으로 들으시면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제가 분석한 건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just do it이 잘 안 되는 그런 이유. 첫 번째는 완벽주의 성향. 이것은 타고난 기질, 그 유전자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할 얘기가 있어요. 타고나기를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들만의 강점이 또 있죠. 모든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보면 배려심이 굉장히 좋고 공감 능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예 시작을 하지 않아요. 성향상. 그리고 또 완벽하게 의미 있는 어떤 걸작을 만들어내지 않을 거면 아예 시작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정말 마음 먹고 시작을 하고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게임 끝입니다. 이런 완벽주의 성향이 시작이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굉장한 집중력과 몰입을 보여주면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성과를 내기도 하더라고요. 문제는 평생 시작을 안 한다. 너무 디스했나? Atomic Habit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클레어라는 학자가 있어요. 요즘 그 사람의 강연을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책을 내면서 그 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분 강연에서 들었던 한 에피소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플로리다 대학의 한 사진학과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대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A그룹 학생들한테는 이번 학기에 사진을 무조건 많이 찍어라. 그래서 100장을 찍은 학생한테는 A를 주고 90장을 찍었다? 그럼 B를 주고 80장을 찍었다? 그러면 C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양을 정해준 그런 과제물을 냈고 B라는 그룹의 학생들한테는 이번 학기에 사진을 딱 한 장 제출해라. 하지만 이 사진은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어야 한다. 라고 과제물을 이제 줬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똑똑하시니까 벌써 답이 나왔겠죠. 어떤 그룹이 좋은 성적을 냈는지 아마 감이 잡히셨을 거예요. 네, A그룹 학생들의 작품이 B그룹 학생들의 작품보다 월등히 뛰어났다고 해요. 이 A그룹 학생들은 어찌됐건 양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사진을 100장까지 이제 제출을 하려면 얼마나 많이 찍었겠어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처음에는 완전 쓰레기, 그렇죠? 형편없는 그런 사진들 막 찍었겠죠. 그런데 이제 점점 찍으면 찍을수록 이제 보는 눈이 날카로워지고 또 경험이 축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작품을 많이 낼 수 있었고요. 이 B그룹의 학생들은 사진을 딱 한 장만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유명하다는 사진작가의 사진들이란 사진은 다 모아서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책상에 앉아서 구도는 이렇게 잡아야 되고 빛의 양은 이 정도 넣으니까 굉장히 이런 분위기가 나는구나. 뭐 빛의 각도가 이쪽으로 올 땐 이런 느낌이고 저쪽으로 올 땐 어떤 느낌이다. 뭐 이렇게 분석을 했겠죠. 근데 머릿속으로만 분석하고 책상 위에서만 분석을 했지 실제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은 경험은 이쪽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내가 찍는 첫 사진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한 100장, 1000장 찍어야 한 장 좋은 작품이 나올까 말까인데 그래도 이게 낫다는 거죠. A그룹 학생의 그런 패턴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결혼 안 할 거야.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이를 낳지 않을 거야.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엄마표 영어 시작 안 해. 난 이걸 좀 더 분석을 해야겠어. 어떻게 하면 최고의 육아가 될 수 있을지 분석하겠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준비를 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애는 벌써 다 커버려요. 그리고 그 준비를 하느라 결국에는 제가 한 번도 그걸 실천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5년 동안, 10년 동안. 그럼 어설프게라도 사진을 찍고 돌아다녔던 그 친구들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낸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를 시작하는 걸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같아요. 네.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까 완벽주의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아까 완벽주의 성향은 기질적인 타고난 유전자 탓으로 돌릴 수 있겠지만 이 두 번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저는 경험적인 데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너무나 깊은 사랑을 아낌없이 넘치도록 준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와 맨날 구박받고 형제가 너무 많아. 관리할 애들이 많으니까 엄마가 벌써 놓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방치된 상태에서 엄마한테 거절도 당해보고 엄마 뭐 사줘 그러면은 야 돈이 어딨냐 지금 줄줄이 사줘야 될 애들이 한둘이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거절을 당했다든가 아니면은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부침 속에서 갈등, 억울함 뭐 그런 아주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들을 겪고 실패를 이미 많이 겪은 아이들이 조금 강하더라고요. 한번 해보지 뭐 죽기야 하겠어?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반면 그러니까 너무 넘치는 부족함 없는 사랑을 받았거나 아니면 항상 학교에서도 리더였고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어서 뭐 특목고 가고 뭐 스카이도 척척 붙고 졸업하고 나서 인턴도 착착 붙고 뭐 대기업 취업도 순탄하게 그렇게 가고 이렇게 20대 초반까지 20대 중반까지 인생이 너무 평탄했던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거나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항상 성공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이 성공의 이 패턴을 깨트리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걸 시작하면 실패할 확률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용납을 못해서 그러니까 실패하는 자신, 불합격하는 자신, 거절당하는 자신을 마주대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뭔가를 시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내가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내가 나온 학교에 학벌이 있는데 이런 일을 해서 혹시 성공을 하지 못하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의 결핍과 어린 시절 겪었던 실패, 그것이 교우 관계건 선생님과의 관계건 부모와의 관계건 아니면은 학교 성적이건 그런 실패의 경험을 했던 것이 어찌 보면 이게 새옹지마처럼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그 덕분에 뭐 죽기야 하겠어?
뭐 망가져도 망해도 뭐 지난번처럼 그렇게 망하겠어? 이러면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짱이 생기는 거죠.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두 번째는 그거 같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just do it을 막는 것 같고, 오히려 실패의 경우가 거부당한 그런 경험들이 유년 시절 훗날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때 거침없이 하게 하는 힘이 되어준다. 역으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뭔가를 시작하는 걸 방해하는 요소 중에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기대가 너무 높은 거.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아웃풋은 나와야 돼. 내가 애한테 이렇게 영어 공부에 신경을 써줬으면 이 정도 아웃풋은 나와야 돼. 그리고 내가 여기에 이 정도 돈을 투자했으면, 혹은 이 정도 시간을 투자했으면 이 정도는 나와야 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치가 사실 되게 터무니없이 높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인생이라는 게, 특히 육아라는 것은 사람을 키우는 거잖아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정도 인풋했으니까 저 정도 아웃풋 나와야 돼. 내가 이 사업에 이렇게 공을 들였으니까 이만큼 나와야 돼. 내가 유튜브에 이렇게 시간을 쏟았기 때문에, 그리고 장비 샀는데 돈이 이만큼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 아웃풋은 나와야 돼. 이런 기대가 너무 높으면 당연히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하루 이틀에 나오지 않죠. 1년, 2년이 지나도 안 나올 수 있죠. 심지어 육아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지나 보니까 알겠는데요. 아, 이거였구나.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현명하게 살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대를 낮추는 걸 추천해요. 기대를 낮추면 수시로 만족감을 느껴요. 그리고 감사함을 느껴요. 제가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약간 거절, 실패? 이런 걸 맛봐서 그런지 인간에 대한 기대가 사실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나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기대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도 그렇게 엄청난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잔소리를 거의 안 해요. 잔소리를 너무 안 하니까 저처럼 잔소리 안 하는 마누라는 아마 세상에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오히려 무관심하다고 조금 서운해하더라고요. 저는 각자 고유의 색깔이 있고 각자 깨달은 때에 뭔가를 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마누라가 잔소리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잔소리 안 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아이들한테도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저희 아이들은 사실 저희 남편과 저의 유전자를 그대로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엄청나게 뛰어날 수도 없으며 저희보다 엄청나게 모자랄 수도 없어요. 오히려 요즘 아이들은 워낙에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자극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를 하고 있고, 이미 진화된 인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걸 애들이 초등학교 때 이미 간파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쇼팽 직급 환상고 못 쳤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저희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지능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저는 일찌감치 인정을 했고, 그래서 더 이상의 기대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기대를 낮추면 뭔가를 시작하는 게 부담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되는 거야? 이거 무슨 뭐 열매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의심하면서 의심을 하게 되면 행동을 멈추게 되거든요. 그게 가장 큰 피해예요. 그런데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하게 되면 열매를 맺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 대한 기대도 낮추시고 남편에 대한 기대도 낮추시고 내 인생에 대한 기대도 너무 높게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장자 그쪽으로 가나? 자족. 행복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요령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완벽주의를 버리고 사진 100장을 찍으러 돌아다니자. 그리고 두 번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보자. 죽진 않는다. 실패를 한다고 해서. 그리고 세 번째, 높은 기대. 이 기대는 결국 욕심이거든요. 욕심을 내려놓고 기대를 낮춰라. 또 반말로 얘기하네. 욕심을 내려놓고 기대를 낮추면 목에 힘이 빠져요. 그러면 좀 더 여유롭게 세상을 바라보고 아이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쉽지 이게 그렇게 쉽진 않은데요. 이게 연습하니까 그래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하면 되더라에 대한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또
또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눠볼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